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막간에 또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뽑아낸 종목군들 몇 가지 엄선해서 한번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오늘이 이제 CPI 지수 발표 날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월 초부터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주에 증시의 방향을 좀 가를 것이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 밤 9시 반에 발표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저번 달을 기점으로 이번 달은 소폭 둔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좀 지배적이었었는데 예상대로 조금 소폭 둔화된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에요. 일단 올라왔던 거에 비하면 아직도 이제 하방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번 달보다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에 좀 의의를 둘 필요가 있겠죠. 일단 저번 달보다 훨씬 더 올랐으면 이건 역대급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 안 좋아질 거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훨씬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 소폭이지만 이 소폭이라도 둔화가 되면서 이때가 정점이었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 줬다라는 것 자체에 좀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수급이 굉장히 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지속을 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단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분위기는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치만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유동성 장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또 이제 그 연말까지 또 추가적인 긴축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항상 주식 매매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수를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지수는 맞출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어떤 경제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럴 확률이 더 높겠다라는 예측 정도는 할 수 있지만 100%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정말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완벽하게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 흐름을 읽어가면서 그런 이슈들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강해지고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게 아니라 그러한 시장에 맞춰서 종목 선정을 잘 하시던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담아 가시던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기관, 정말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정말 이제 그 전날이나 저번 주보다 훨씬 더 원활해진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개인들은 오히려 팔고 있고 외인 기관들이 지금 들어 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의미가 있었던 2510선 이상을 돌파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CPI 지수가 이제 좀 낮게 나오면 25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번 언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선물 쪽도 엄청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일단 이건 단기 관점에선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시장이 안 좋아도 대응을 잘하면 된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뭐 이때 예를 들어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매수를 했는데 떨어져도 방치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뭐 분할로 접근을 하던지 아니면 그날 강한 이슈로 단기 종목으로 대체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방법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을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저희 프로그램에 항상 랭크되는 종목들은 방금 말씀드린 단기적으로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너지 이거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뭐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S에너지. 그래서 오늘 장중 최고 수익률 15%를 달성을 했고요.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좀 주목을 해서 보셔서 뭐 시초가에
뭐 500만 원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장중 20% 뭐 최고점에서 팔면은 100만 원 수익이고요. 지금 파셔도 약 50만 원 이상의 수익이시죠. 예, 이렇듯 항상 지금은 가는 종목만 간다라는 거, S에너지 이슈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지금 상승을 했었고, 그 전에 뭐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거를 좀 수익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네, 일단 축하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럼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마형 AI 우리바이오 장중 최고 수익률 11%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특수 기업입니다. 네, 이름은 바이오지만 뭐 바이오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대마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LED 그 광 스펙트럼을 통해서 대마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마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좀 호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대마 성분에 대한 의약품 규제를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마에 좀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한번 이 대마 관련해서 좀 규정이 바뀌었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좀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의료용 대마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질환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시켜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다라고 하죠. 네, 이번에 바뀌면서 이 이제 의료용 대마를 적용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대마의 의도는 통증 줄여주기죠. 통증 완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의존성 그리고 남용이죠. 결국 뭐 중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이게 좀 대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하자면, 그 대마 성분 중 하나인 CB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안전한 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이것까지 지금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이 CBD 같은 경우에는 그 남용, 의존성, 중독 물질이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풀리게 되면서 의료 규제가 완화가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결국 이거를 지금 통과시킨 이유 바로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 때문이에요. 이 희귀난치 질환, 말 그대로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치료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질환자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수술도 안 되고 아무리 고쳐도 완치가 안 되다 보니까 통증을 계속해서 안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 통증을 어쨌든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게 지금 대마이기 때문에 이번 이런 합법화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금 대마 관련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독점적 수혜를 거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향후에 이제 의료 사용처가 확대가 되면은 그만큼 이제 대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바이오의 어떠한 그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래나노텍입니다. 뭐 장중 5.3%.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코 케미칼에 양극재 첨가제를 공급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제너럴모터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그 규모가 무려 13조입니다. 13조가 넘는 걸로 알아요. 13조 한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선 소재가 필요한데, 이 소재를 결국에 미래나노텍에서 또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포스코에서는 이 소재를 갖고 양극재를 만들어서 결국에 제너럴 모터스에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고 도는 건데, 결국에 이 13조 7천억이라는 양극재 공급 계약을 따냈다. 그러면은 13조 7천억 만큼의 양극재 소재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다 차지하지는 않겠지만요. 기존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거는 기정사실합니다. 수주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래나노텍의 어떠한 실적 개선도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 미래나노텍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터치 패널도 제조를 하고 있는데, 뭐 동종업계로 보면은 파인텍 정도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술 평가 점수를 한 74점 정도로 가장 높게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기술
기술력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 케미칼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안 라벨 시장에 좀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안 라벨이라는 거는 짝퉁 방지하기 위해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조품들,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조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라벨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 보안 라벨 시장이 좀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제를 하기가 굉장히 좀 쉽다라는 이유 때문에 뭐 너도 나도 다 뛰어들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또 차별성을 키우기 위해서 3D 보안 라벨을 또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조품 그러니까 짝퉁 시장이 현재 연간 규모가 한 1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 9위입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3D 보안 라벨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사실 원래 그 위조품 만드는 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뭐 잘 안 걸리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은 결국에 어떤 보안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조품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뭐 3D 보안 레벨도 앞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미래나노텍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일단 주목을 해보시고요. 뭐 3D 보안 레벨은 옵션으로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SDN입니다. 3.43%. 이 종목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태양광 관련주다. 눈여겨보셔라. SDN. 이것도 지금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 쪽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수혜주의이기도 하고 뭐 어찌됐든 지금 환경오염 심각하죠. 그래서 국내도 뭐 얼마 전에 폭우가 계속해서 좀 오고 있고 이상 기후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 유럽 같은 데는 지금 40도가 넘는다 그러고 미국도 얼마 전에 뭐 최악의 홍수가 또 지나갔죠. 뭐 이렇듯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지구가 좀 오염이 된 게 이제 근원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아무래도 지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각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는 결국에는 뭐 친환경 관련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S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SDN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좀 개별적인 이슈까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그 아이오니아 에너지라는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계약. 근데 이 규모가 무려 77억 원이에요.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해당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잘만 하면 매출의 영업이익에 좀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약 기간 자체는 이제 10월 31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급을 하게 된 이후에 실적에 반영이 되면은 한 4분기나 이제 내년 상반기 실적은 좀 굉장히 지금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SDN 같은 경우에 이런 개별 이슈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로서 친환경 관련 섹터로 좀 보이기 때문에 저 종목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우리바이오도 말씀드렸고, 네. 이제 S에너지는 어제 말씀드린 종목이죠. 어제 대비해서 오늘 뭐 15% 20% 가량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제 꼽아드린 종목은 우리바이오, 미래나노텍, 그리고 SDN이죠. 이 세 가지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 올라갈 게 좀 한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은 지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마명 뭐 남북러 가스관 사업, 뭐 선박평형수, 이베이코리아 AT 대표주 오늘 굉장히 많은 뭐 업종들을 포착을 했습니다. 뭐 시장이 좋았던 영향도 있겠지만은 안 좋을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테마에 랭크에 대한 그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항상 상승하는 테마를 잡아주기도 하죠. 뭐 그에 따른 종목이 이렇게 상위 랭크에 좀 포착이 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은 완벽하게 지금 악재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번 달에 비해서 물가가 이제 굉장히 좀 정점이었던 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 것뿐이지, 여전히 뭐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완벽하게 공격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전보다는 보수적인 태도를 좀 풀어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가 현금 보유였다라고 하면은 20-30% 줄인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은 너무 겁먹을 구간은 좀 아니다라는 거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당일 이슈가 강하고 테마가 굉장히 강한 이런 종목군들을 저희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포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오늘 어떤 게 강세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면서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이 더욱더 좀 필요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보면 오늘 S에너지 뭐 시초가에서만 들어갔어도 50만원 수익이죠. 리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이제 강한 시세가 강하고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포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